안녕하세요. HTTP의 문제점과 HTTPS에 대해 발표할 백엔드 파일이 도우너라고 합니다.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HTTP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암호화 방식과 인증 방식을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HTTPS의 통신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의 특징입니다. HTTP는 웹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를 평문으로 통신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전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문 통신은 세 가지 주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TTP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평문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누구나 중간에서 통신 내용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청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와이어샤크로 테스트해봤는데요. 현재 저희가 미션을 진행하며 AWS EC2 서버에 올려둔 방탈출 서비스에 접속하여 왼쪽 사진과 같이 예약 저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와이어샤크 사진에서 해당 요청과 그 요청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호스트 요청이고 그때 전송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변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A에게 10만원 송금을 요청하더라도 해커가 중간자 공격을 통해 본인, 즉 B에게 10만원 송금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신자인 은행은 통신 중간에서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작된 요청을 그대로 수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위장입니다. 통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접속한 서버가 진짜 은행 서버인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피싱 서버에 접속하여 중요한 정보가 탈취당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TTPS입니다. 기존 HTTP 통신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인 HTTP가 TCP와 바로 통신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HTTPS는 그 사이에 SSL, TLS 보안 계층을 추가하여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도록 합니다. HTTPS가 통신을 보호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암호화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키 방식입니다. 이는 암호화와 복호화의 동일한 한 개의 키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키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키를 탈취당하게 된다면 암호화한 목적 자체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개키, 즉 비대칭키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암호화용 공개키와 복호화용 개인키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공개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해도 되지만 개인키는 본인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키 자체를 전송하지 않으니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복호할 개인키가 없어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해 하드웨어 리소스 소모가 필요하여 통신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S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초기 통신 연결 시에는 안전성을 위해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고 이후 실제 다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속도가 빠른 대칭키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통신 내용을 암호화한다고 해서 내가 통신하는 서버가 진짜 서버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위장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 서버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인증서와 이를 발행하는 인증기관인 CA입니다. 서버가 자신의 정보와 공개키를 제출하여 등록하면 CA는 서버의 데이터를 자신들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위조가 불가능한 전자서명을 만들고 이를 인증서에 담아 생성해줍니다. 이때 인증서를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CA의 공개키가 필요한데 이 공개키는 브라우저에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시도할 때
서버는 발급받은 공개키 인증서를 전송합니다. 우리의 웹 브라우저에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CA들의 공개키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CA 공개키를 통해 인증서의 복호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호화에 성공하면 통신하려던 진짜 서버임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복호화에 실패하면 위조된 가짜 서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념이 결합된 HTTPS 핸드쉐이크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암호화 방식을 제한하는 클라이언트 헬로를 보내면 서버는 암호화 방식을 선택해 서버 헬로로 응답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CA에서 발급받았던 자신의 인증서를 함께 전송합니다. 브라우저는 저장되어 있는 CA의 공개키로 이 인증서를 복호화하여 신뢰화할 수 있는 서버인지 인증서를 검증하고 서버의 공개키를 얻습니다. 서버의 공개키를 얻었다면 클라이언트는 실제 통신에 사용할 대칭키를 생성한 뒤 서버의 공개키로 이를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를 수행합니다. 암호화된 공개키를 받은 서버는 자신의 개인 키로 이를 복호화하여 통신용 대칭키를 안전하게 공유받습니다. 이 두 과정은 전달받은 공개키로 서로 통신을 하겠다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주고받은 대칭키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합니다. 앞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확인해보면 이 가운데선 위로는 인증서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인지 확인하며 서버의 공개키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 아래로는 서버의 공개키로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대칭키를 생성하고 암호화하여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위 도식에서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을 위한 대칭키를 얻기까지는 보안성을 고려한 공개키를 사용하고, 속도가 중요한 데이터 전송에서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HTTP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도청, 변조, 위장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HTTPS는 SSL, TLS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초기 연결에서는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해 안전하게 통신을 만들고, 실제 데이터 전송에서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해 성능까지 확보합니다. 또한 인증서와 CA를 통해 통신 상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인지 검증합니다. 결국 HTTPS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여 오늘날 웹서비스에서 필수적인 보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